이 문제를 좀 빨리 풀어보게 되면 요 문제 또한 방금 내가 이야기했었던 그 연결고리 그 핵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이 문제 내가 만약에 이걸 오답노트에다가 내가 분석하는 걸 적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이름을 이렇게 붙일 거야. 평면 좌표와 활용 문제인데 평면 좌표 위에다가 내가 이 활용 문제를 얹는 순간 이 문제는 쉬워진다. 그래서 내가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올리는 순간 이 문제는 쉬워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왜 평면 좌표로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가에 대해서가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거고 그거는 제일 마지막에 좀 분석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힌트를 주고 있는 이 공의 움직임이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의 형태로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랬을 때 요 꼭지점에 대한 작도가 얘가 50이야? 지금 얘가 2차 함수 그래프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꼭지점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미안해 여기가 60이구나. 여기가 60이라 했거든. 60이고 그리고 얘가 60,0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처음 던진 그 부분이 0,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꼭지점은 딱 중간 축이 되는 지점은 0과 60의 사이인 30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의 높이가 45라고 했으니까 0에서 45만큼 올라간 요 부분이 결국 꼭지점이 된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 결국 이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국기 계양대의 높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놈의 y값을 구하세요. 요놈의 y값. 그럼 얘 y값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x값은 안 해. x값은 50만큼 간 상태에서 그때 y값을 일단 네모라고 합니까? 나는 이 네모를 알고자 하는 거지. 지금 내가 무슨 작업을 한 거냐면 라벨링 한번 해볼까? 처음에는 이제 뭐 평면 좌표화를 시켰고 그래서 내가 모든 점들에 대해서 좌표를 찾았어. 좌표를. 그럼 난 뭘 할 거냐면 이제 2차 함수를 구현할 거야. 2차 함수를 구현할 거야. 구현하려고 봤더니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 2차 함수 구현. 첫 번째 방법. 봐봐. 이러니까 방향 일단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좀 이따 설명하자. 2차 함수를 구현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중학생적인 발상, 그 다음 고등학생적인 발상. 중학생적인 발상은 꼭지점 알고 있네. 그래서 y 이꼴 꼭지점 x-30 제곱 더하기 45다. 근데 또한 마찬가지로 항상 최고차항의 개수는 내 마음대로 1로 잡아주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항상 a로 이렇게 잡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걸 a를 구하기 위해서 결국 식 하나가 필요하지. 결국 네 번째 단계는 그 a라는 a를 구하기 위해서 식 하나가 필요하고 그 식이 어디 있다? 뭐 적당하게 지금 60,0이라는 것을 지난다. 내지는 0,0이라는 것을 지난다. 뭐 그런 식을 대입을 통해서 우리가 a를 구하면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얘는 지금 식 한 개가 0,0을 대입하면 된다. 왜? 나는 요 꼭지점에 대한 정보로서 식을 이렇게 구현했기 때문에 요 다른 점, 2차 함수가 지나는 다른 점, 이 2차 함수가 지나는 다른 점을 하나 대입하면 됩니다. 60,0을 대입해도 0,0을 대입해보자. 그럼 0은 a의 -30의 제곱 더하기 45니까. 그럼 얘는 a는 결국 -45분의 900이 돼서 20분의 1인가? -20분의 1이 되네. 이렇게 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된다. y는 결국 a가 -20분의 1이니까 x-30의 제곱 더하기 45로 이렇게 식을 완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헐 마이크를 저기다 대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고등학생적인 발사 아까 이야기했었던 2차 함수 x축과의 교점을 중요시해보자. x축과의 교점을 중요시하게 되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식의 구현 방법인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식을 또한 마찬가지로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맞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미지수가 한 개 나오지. 그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 식 한 개가 필요하고 그 식 한 개는 요 두 개 가지고 지금 식을 구현했기 때문에 안 써먹은 조건인 30,45를 넣어주면 됩니다. 30,45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안 써먹은 공식이기 때문에 정보이기 때문에 만족하게 됩니다. 얘는 45는 A의 30에 마이너스 30이 돼서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A가 마이너스 20분의 1이 나올 거라 똑같이 나올 거라.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그 오답노트라든지 분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꼭지점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요 식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 꼭지점을 이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해를 알고 있을 때 식 구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구나라고 한번 분석해 주고 넘어가겠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단계는 무슨 단계냐라고 한다면 1단계 평면 좌표 위에 올리는 순간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활용 문제를 분석을 해서 식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결국 지금 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도형적인 입장을 줬다는 거지. 근데 이 도형적인 입장을 평면 좌표 지금 왜 평면 좌표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 도형적인 입장을 도형을 이렇게 기하라고 하는데 그냥 도형적인 문제를 우리가 평면 좌표 위에 올리게 되면 각종 식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 관점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게 될 도형의 방정식에서의 평면 좌표 내지는 직선의 방정식 그때 나오는 관점과 되거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느끼면 돼. 아까 너가 풀 때 막막했던 게 평면 좌표를 세워줘서 그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해줬더니 우리가 2차 함수로서 끌고 갈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식이 나온다는 게 결국 뭐가 나온다는 거야? 2차 함수 공식이 나온다는 거야. 2차 함수에 대한 각종 공식들 꼭지점을 알고 있든지 아니면은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x축과의 두 교점을 알고 있을 때 2차 함수에 대한 식을 2차 함수에 대한 식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뭘 통해서 요 좌표들을 통해서 나는 2차 함수들을 결정을 지을 수가 있게 되었다. 라는 거 이런 것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말이 좀 빨라질 수가 있는데 말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수업 템포가 더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들 찾아가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냥 이거 수업 녹화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구성을 아니 거기 다 올라가. 저기 다 올려. 그냥 지금 우리가 고3 기본반 19, 2 고3 기본반 그 폴더에 다 넣고 있거든 지금. 그때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 뭐 그냥 동영상 올려놓은 거 다른 데 그냥 동영상이 아니었다. 그냥 동영상 카테고리 동영상 바로 보이네. 그거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화질이 좀 낮아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원래 저거를 고화질 본이 있고 녹화했을 때 고화질 본이 있고 그냥 저화질 본이 있는데 고화질 본은 조금 그 파일이 분할되어 있어서 어떻게 그 파일을 병합하고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시간이 일단 못 끼고
근데 두 번째로 방학 때 무슨 연인지 모르겠는데 원래 올해 초에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병합을 하니까 화질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하실 번호를 지금 올리고 있고요. 근데 저하실 번호를 올리면은 화질이 나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글씨를 내가 한번 키워봤어. 글씨가 막 안 보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저하실 본의 화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거 미공기인가? 그런 식으로 올려서 그냥 재생 목록에다가만 이렇게 넣어주면은 최대한 그 화질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올리고 있어서 그냥 동영상 상에서는 거의 안 보일 거야. 몇 개만 내가 실수로 올리는 것들만 이제 계속 보이고 비공개로 올려야 되는데 그냥 공개로 올리는 것들 실수 그런 것들만 보이고 그래서 재생 목록 들어가서 봐줘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솔루션을 만약 찾아서 병합을 하는데 화질이 안 깨진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공개로 다 올릴 거구나. 그때까지. 자, 우와, 잠깐만. 지금 이제 이제 방정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을 잠시 할 건데 여러 가지 방정식. 개념 설명은 최소화하고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적용시키는 과정. 우리가 그 고등수학 3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컨셉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정식은 크게 고차 방정식이랑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의 방정식으로서 이런 거 방정식 한 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는 거 배우고 그 전에 특수한 형태, 특수한 형태의 방정식 배우고 그 방정식으로서 우리가 x3승은 1이다. 내지는 x3승은 마이너스 1이다. 요 형태랑 그 다음에 상반 방정식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배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특수한 형태로서 그 다음에 이제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들 중학교 때도 잠시 맛보기로 했었던 건데 오늘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네 번째로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들 이거 이제 꼭 이제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저절로 문제를 계속 풀 때 이 뼈대 지금 이 1, 2, 3, 4번이 뼈대거든. 그 뼈대 안에서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뼈대가 잡혀야 돼 나중에 되면. 그래서 지금 억지로 외울 필요 없고 그 뼈대를 문제를 풀 때마다 얘를 너가 어디다가 이제 적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머릿속에서 그냥 눈으로 갖다 바른다든지 굳이 이걸 외울 필요 없이 그냥 너도 문제 풀다 보면은 풀 때마다 고차 방정식 문제네 이렇게 풀어야지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 문제네 이렇게 풀어야지 그런 것들을 써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어.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외우지 말라는 건 아니야. 저절로 나중에 되면은 외워져야 된다는 거지. 궁극적인 목표는 외워지는 게 맞는데 그거를 내가 외울 필요 없다는 거야.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야. 그래서 고차 방정식은 우리가 다 했었다. 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랑 똑같다는 거야. 인수분해. 고차 방정식 풀이는 인수분해다. 왜? 2차 방정식은 근 구한 데 있어서 근의 공식이라는 막강한 공식이 있었지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은 그 고차 방정식도 방정식이기 때문에 해 구하는 게 목적이거든. 근데 해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2차 방정식처럼 근의 공식 이런 게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수분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는 결국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을 하든지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묶어준다, 공통부분 인수 묶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지금 요거는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결국 조립제법과 인수정리,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 거라는 거. 이제 하나하나씩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한 형태로서의 이런 것들은 이제 오메가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얘는 결국은 우리가 허근 두 개,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는 놈들에 대한 요 두 근을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성질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지. 그것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고. 상반 방정식은 결국 가운데 있는 중립부. 예를 들어서 이런 상반 방정식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가운데 있는 이 중립국으로 나누어 준다가 핵심이 된다는 거지. 결국은 가운데 있는 놈, 여기 파란색 보냈지? 가운데 있는 놈으로 나눠준다. 얘가 핵심이다. 가운데 있는 놈으로 나누어 준다. 그리고 나서 치환을 한다. 라는 게 이 풀이의 핵심이고 다 보게 될 거야. 자리가 좀 부족할 겁니다. 그다음 연립 방정식에서는 결국 1차와 1차를 연립, 1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 연립하는 것은 중학교 때 했었고, 여기서는 우리가 결국 1차와 2차 연립하거나 아니면은 2차와 2차를 연립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다 기억나니? 혹시 새록새록 기억나? 예전에 했던 거? 조금 기억나? 다 이제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입. 요 1차를 2차 안에다가 대입을 해줌으로써 풀었다. 그 다음에 2차와 2차는 결국 얘가 핵심이네.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인수분해가 될 때야. 인수분해를 시킨 다음에 결국 똑같이 대입을 해줬다는 거지. 그리고 만약에 인수분해가 그러면 안 되면 어떻게 하는데, 요거는 이제 심화학습할 때 보게 될 건데, 특수한 경우로서 우리가 한 가지 정도, 특수한 경우, 인수분해 안 될 때의 특수한 경우를 한 개 정도만 보게 될 거고, 얘가 결국 이제 주된 그 문제에 나오는 빈도는 여기가 제일 높다는 거지.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도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인수분해를 이용하든지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인수분해 하나 예시고 결국은 식을 변형시켜서 하나 일일이 하나씩 해를 찾는다. 얘가 부정방정식에서의 핵심이 됩니다. 요것도 무슨 말이고 지금 뭐 느낌이 잘 안 올 건데, 다 하나하나씩 문제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오지않네. 일단 볼까. 지금은 대략적으로 뭔가 뜬구름 잡기처럼 느껴질 건데, 문제를 보면서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은 무엇인고 하니 이제 집중만 좀 잘해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너는 느껴야 돼. 여기서 뭐인지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220페이지 외워서 써먹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앞에 조금 이제 그 모티베이션 관련된 어떤 그 동기부여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쉬는 시간을 좀 5분만 가졌고 쭉 10시간씩 수업을 할게.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는 딱 느껴야 되는 게, 이걸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고차 방정식이네 라는 걸 느껴야 된다. 그러면 고차 방정식은 일단 1차적으로 예전에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쓰냐면, 일단 1차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써먹어보고. 왜? 인수분해 공식이 왔다잖아. 제일 편하니까. 공식 자체가 존재 이유가 없는데, 공식의 존재 이유가 없는데 편리하잖아. 그러니까 편리하니까 최대한 인수분해 공식 가지고 적용시키려고 보고, 안 되면은 우리가 고차 방정식 풀이로서 조립제법과 인수정의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지. 얘는 지금 뭐야? 껌이네.
일단 웃기고, 맞지? 웃기니까 인수분해 공식이 쓰이네. 맞지? 합차 공식. 그 다음 얘도 A의 3승 마이너스 B의 3승 요 공식을 쓰는 거지. A 마이너스 B,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AB 마이너스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지금 A가 X고 Y가 3이니까 A 자리에 X를 놓고 B 자리에 3을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 자리에다가 X를 넣고 B 자리에다가 3을 넣죠. 그 다음에 A 자리에다가 X를 넣고 B 자리에다가 3을 넣자. 그 다음 B 자리에다가 3을 넣자. 이렇게 인수분해 공식 쓰면 된다는 거야. 이것 또한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복 2차식이었지. 복 2차식으로서 얘를 치환을 해서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가 돼서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이 돼서 얘는 결국 x 제곱 마이너스 2, x 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따라왔니?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가 뭘 한 거냐? 예제 1번은 요거였습니다. 인수분해 중에서도 공식 이용하는 거였어요. 쉽게. 그 다음에 예제 2번은 얘기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조립제법을 써야지 인수정리를 써야지 이렇게 가지 말고 느껴보라는 거지. 왜 이걸 인수정리를 써야 되는지. 처음에 고차 방정식 2번만 풀어볼게. 고차 방정식의 냄새를 맡고 고차 방정식이네. 고차식에다가 방정식이네. 근데 풀려고 했더니 인수분해 공식이 없잖아. 공식이 없잖아. 일단 공식을 한번 써볼까 이 생각 해봐야 된다. 답지에는 인수분해 공식 안 썼지 당연히. 왜? 인수분해 공식으로 쓰면 안 풀리니까. 하지만 논리적인 단계에서는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써봐야지 라는 생각 자체는 되게 좋은 발상이라고. 잘못된 게 아니라. 왜? 당연히 인수분해 공식으로 풀 수 있으면 제일 좋으니까 인수분해 공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갔다가 인수분해 공식이 안 되네? 그러면은 내가 이 문제는 이제 인수정리를 써서 내가 억지로 이렇게 인수분해를 끌어가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인수정리.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다가 적당한 값을 넣었을 때 0이 되는 값을 찾아보자. x에다가 뭐를 넣으면 0이 되니? 1 넣으면 0 되네. 맞지? 이런 문제 뭐 찾아주면 되는 거지. 맞지? 0 되네. 그러면 내가 x에다가 1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말은 그 말은 얘를 인수로서 가진다는 말이지. 얘가 요식 자체가 봐봐. x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걸 지워버리고 요 좌변과 내가 같은 식을 만들려고 하거든. 근데 얘도 아까 x에다 1 넣으면 0 된다며. 그렇다는 말은 요 식도 봐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요 식에다가도 x에다가 1을 넣게 되면 얘가 0이 되니까 요거 자체, 요 놈 자체로 0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말은 요거 자체가 0이 된다. 그러면은 이 식 자체가 0이 된다. 그러면 너도 0 돼? 이제 지운 거 없어, 그죠? 너도 0 돼? 나도 0 되는데? 같은 식이 된다는 거지. 0으로서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인수정리의 원리는 그렇다. 너와 같은 식을 내가 만들어 볼게. 이제 너도 1 넣었을 때 0 돼? 나도 1 넣었을 때 0 돼. 이렇게. 그런 의미라는 거지. 너도 1 넣었을 때 0 돼? 나도 1 넣었을 때 0 되는데.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요거는 결국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라는 거지. 몫만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제법을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3 조립제법을 할 거야.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만 찾을 거야.
얘 목만 나오고 아까 나누어 떨어진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나누어 떨어진다는 말이지.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될 거니까 목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그래서 얘가 x 3승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 되거든. 맞지? 진짜 나머지 0 되네. 이게 내가 마술사라 가지고 0을 찾은 게 아니라 아까 얘 자체가 태생 자체가 인수정리였다. 너 1 넣었을 때 0 됐어? 나도 1 넣었을 때 0 될 거야. 그래서 이미 기정된 사실이었다는 거지. 얘는 그냥 태생 자체가 그냥 나머지가 0이 될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아직 끝나지 않아. 왜냐면 얘가 3차식 안치까지 고차 방정식. 그럼 다시 한 번 더 내가 인수분해 공식을 한번 써볼까? 없네? 그러면 내가 조립제법도 한번 써봐야지. 인수분해. 야, 너 언제 0 되니? 라고 봤더니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0 되나?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이니까 안 되는데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 정도는 안 되고 그럼 2를 넣어볼까?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그래도 안 되는데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어볼까? 마이너스 8, 플러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안 되는데 뭐지? 이거 잘못했는데? 어디가 잘못됐지? 잘못했을 거야. 뭔가 내가 지금 뭐야? 오씨 이거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이거 내 이상하게 그런데 나. 그래서 1 넣게 되면 1 그래도 안 되나? 다시 한번 보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3 1 마이너스 1 맞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맞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맞고 맞는데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넣어줘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5 마이너스 4 된다. q 지금 내가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 되네. 그러면 x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너 0 돼? 나도 0 돼. 너만 0 되는 게 아니라 나도 0 돼. 그래서 나는 태생이 몫이 결국 x 플러스 1로 얘를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 몫이 2차가 나올 것이고 나머지가 0으로 나올 거라는 태생을 알고 있다고 해요. 나머지가 0이라는 태생을 알고 있거든. 난 조립제법을 써서 남은 2차식 몫만 구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나머지는 0이라는 태생을 알고 있다.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나머지가 0이 될 거라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다. 그럼 몫만 구하면 됩니다. 몫을 구해 봅시다.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3, 0. 그래서 우리가 몫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나머지 0만 나는 이미 스포를 했다는 거지. 왜냐면 너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도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니까 너가 나머지가 그래서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고서 봤더니 인수분해가 끝나지 않았네. 왜? 아까는 인수분해 공식이 쓰일 게 없어가지고 공식이 없어서 내가 조립제법을 했지. 근데 얘는 공식이 있네. 인수분해 되네. 그럼 나는 얘를 이번에는 조립제법 가면 바보 2차 방정식에 그냥 인수분해 공식을 써서 이런 식으로 결국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는 x-1, x 플러스 1 얘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x 플러스 1이 두 개가 있네. 지워주면서 제곱 이렇게 주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계산하면 된다. 4차식 조립제법 써서 3차식의 모, 3차식 조립제법 써서 2차식의 모, 얘는 조립제법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인수분해 이렇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이건 뭐였다? 주소 설정을 하자면 내가 고차 방정식을 풀 때 있어서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요거까지 했다는 거지. 다음 예제 3번. 냄새를 맡아봅시다. 얘도 일단은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거지. 고차 방정식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이 없다는 걸 느껴져야 되는 거지. 인수분해 공식이 아니니까 조립제법을 써볼까? 라고 봤더니 조립제법을 써서 풀어도 돼. 풀어도 되는데 얘가 바보같이 1 뭐 이렇게 막 넣어보니까 안 된다는 뭐 우리가 x 자리에다가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잖아. 넣었을 때 안 되면 어떡할 건데? 1차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 넣었을 때 요까지는 너무 오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에 루트 3을 넣어야 0 되더라. 1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안 되고 2 넣어도 안 되고 마이너스 2 넣어도 안 되는데 루트 3을 넣었더니 0 되더라. 그런 거는 문제 낸 사람이 사이코지. 그씨 이거 애들 어떻게 이거 찾아.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안 나와. 인수정리, 조립제법 쓰려고 보니까 이런 걸 넣었을 때 0 되는 건 안 나와. 그래서 넣어보고 안 되면 발 빼야 된다. 다른 방법, 식의 변형을 이용해서 풀 거거든. 근데 그 식을 변형을 시키는 데 있어서 특수한 형태로서 한 개는 알려줄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나는 알려줄게. 이게 상반 방정식이라는 게. 이게 인수정리, 고차 방정식을 인수정리로 푸는 데 있어서 안 풀릴 수도 있어. 루트 3 뭐 이런 거 넣어야만 인수정리가 나오고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3 이런 거 안 나와. 그러면 못 푸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못 푸는데 한 개는 알려줄게. 특수한 경우로서 이런 경우 고차 방정식인데 그 주소 설정 잘해라. 인수분해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조립제법 이런 것들 좀 어려울 때 될 수도 있지만 어려울 때 그럴 때 달리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상반 방정식이다, 상반 방정식의 풀이로서 풀어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 문제 자체가 그냥 센 수학 같으면은 위에 상반 방정식이라는 그런 유형을 정리해 놨다든지 아니면 답지에 상반 방정식처럼 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언뜻 봤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풀었던 상반 방정식으로 풀었던 기억이 남아서 풀었다든지 다 좋지 못하다. 시험장에서 덩그러니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결국은 내가 이거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된다는 거지. 그 안목이 무엇인고 하니 결국 이 문제 풀 때 다 한번 갖다 대봐야 된다. 다 한번 갖다 대보고 4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 조립제법으로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연결 상방 방정식은 t를 내고 있다는 거지. 대칭꼴로 생겼다. 야, 너 1이야? 나도 1이야. 너 마이너스 2야? 나도 마이너스 2야. 중간에는 중립구, 중재를 해주는 사람이고. 이렇게 대칭꼴이야, 서로. 그러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그러면은 나는 상반 방정식을 언제 쓰는지 연결고리를 만들었어. 대칭꼴일 때 쓴다, 대칭꼴. 이 대칭꼴이라는 것을 느꼈으면 나는 이제 어떻게 얘는 이제 언제 쓰는지를 찾는 거야. 언제 쓰는지. 언제 쓴다? 대칭꼴일 때 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푼다? 가운데 있는 놈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놈 요걸로써 나눠주고라는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는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상관없지. 그래서 가운데 있는 놈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나는 얘로 나눠주게 되면 미안. 얘도 나눌 필요 없어. x제곱분의 1로만 나눠주면 된다. x제곱분의 1만 곱해주면 된다. 개수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얘는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x가 되고 얘는 6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x분의 2가 되고 얘는 x제곱분의 1이 된다. 맞지? 나눠줬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나는 얘를 끼리끼리 묶어준다. 끼리끼리. 아까 대칭꼴이 얘와 얘가 대칭이었지. 나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로 묶어주고 이번에는 얘와 얘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다음 중립국이었던 6 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왜 상반방정식을 이걸로 나눠주는지가 여기서 튀어나왔거든. 결국 얘와 얘 개수가 같았거든. 요놈과 요놈의 개수가 같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묶이는 거지. 맞지? 그다음 얘와 얘 개수도 같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묶인다는 거지. 개수가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는 뭘 할 거냐면 상반방정식에서의 하이라이트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지. 그러면 요 식 자체가 결국 어떻게 된다? 얘가 어떻게 될까? t의 제곱하고 얘를 t로 치환을 했어. 요거 제곱하게 되면 x제곱 나오고 x제곱분의 1 나오겠지. t의 제곱을 하게 되면. 근데 2ab 하면서 2도 나오겠지. 그러면 얘를 넘겨줘서 t제곱 마이너스 2를 내줘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2가 되겠지. 그래서 나는 얘를 t로 표현하기 위해서 t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t를 제곱했을 때 나오는 2를 없애주는 역할까지 고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정리를 해주게 되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 돼서 t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빠르게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머리로 다 따라와 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t는 t는 플러스 4 아니면 마이너스 2인데 그랬을 때 t라는 게 결국 우리가 뭘 치환을 했냐면 x 플러스 1을 치환을 했거든. 그래서 어디를 치울까? 했던 걸 치워야겠다. 지금 우리가 2차 방정식 인수분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치우고 지금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했었는데 그 t가 4 또는 마이너스 2래. 그래서 요거일 때를 한번 보게 되면 양변에다가 또 x를 곱하는 거지. x를 곱하게 되면 좌변은 x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지. 1 x를 곱하게 되면 다음 우변은 4x가 되는데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4x가 됩니다. 그 다음 요것 또한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됩니다. 플러스 2x 여기서 마이너스 2x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2x가 된다는 거지. 똑같이 됩니다. 얘를 풀게 되면 결국 얘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니까 결국 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지. 위에 건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 거지. 근해 공식 2분의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그냥 내가 왜 그냥 근해 공식 2분의 근해 공식 쓰면 되지.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해야 된다는 거지. 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는 계산이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뼈대 중요한 것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로 내가 얘를 곱한다는 거. 어떻게 곱한다? 가운데 있는 중립곱으로 곱한다. 얘가 첫 번째 핵심이었고 두 번째 핵심은 뭐였다? 얘를 치환해서 t에 대한 2차 함수로서 풀어나간다. 2차 방정식.
얘가 핵심이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요? 왜 선생님 왜 이걸 이렇게 곱해서 왜 이렇게 치환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묻는다면 난 이렇게 대답할래요. 이거 지금 지웠지만 고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인수분해 공식 못 써. 그 다음에 조립제법 하려고 봤더니 이런 게 안 먹혀. 이런 것들을 막 넣어줘도 연결된 게 없어. 알고 봤더니 있긴 있네. 미안합니다. 하나 있긴 있네. 이런 식으로 얘가 있긴 있지만은 이 문제는 있었지만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근데 가만 봤더니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으로서 내가 치환을 하게 되면 이 문제의 핵심이 이거야. 이 복잡한 4차 방정식을 치환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 치환을 이용해서 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방정식을 이용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치환을 했을 때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x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t를 통해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서 x를 구할 수가 있어. 이 문제가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지. 지금은 x에 대한 4차 방정식인데 우리가 t로 치환하게 되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돼서 인수분해가 쉽다는 거야. 왜? t는 너도 알다시피 2차 방정식은 너도 알다시피 설령 고차 방정식처럼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라는 막강한 공식이 있잖아. 그러면 여기가 유일한 안식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보험 그래. 2차 방정식은 보험 같은 존재인 거지. 그래서 일단 2차 방정식으로서 끌고 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t를 그 어떤 경우에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t로서 x를 구할 거야. t로서. 왜? t는 2차 방정식이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이거다. 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제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예제 4번. 내가 지금 한 개를 빠뜨렸는데 왜 빠뜨렸냐면 (3차식의) 근과 계수가 있다. 이걸 지금 한 개 빠뜨렸거든요. 지금 1번과 2번 사이에 고차 방정식 중에서도 우리가 3차, 4차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 우리는 필요 없고 여기도 근과 계수의 관계가 간혹 가다가 내근의 합 정도는 나오는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심화학습 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4차 방정식은 그냥 방금 이야기했듯이 인수분해 공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조립제법까지 풀어나가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이라든지 조립제법까지 풀어야 되거든요. 목적이 뭐라면? 목적이 해 구하기가 목적이라면. 근데 해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면 내지는 해에 대한 성질, 우리가 해에 대한 어떤 성질 정도만 아는 게 목적이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뭘 이용할 수 있었다? 3차 방정식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수도 있었다. 근에 대한 게 아니라 근에 대한 성질만 알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됐을 때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세근의 합, 첫 번째는 세근의 합이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근을 서로 두 개씩 곱하는 그놈들의 합이 있고 세 번째로는 세근을 곱하는 게 있었지. 여기 중학교 때도 하나? 아니 중학교 때는 안 하나? 고등학교 때만 하나? 요거는 기억나? 세근의 합. 일단 기본적으로 A분의 B 차례대로 하면 된다.
A분의 B, A분의 C. 그 다음에 A분의 D. 이렇게 차례대로 하면 되거든. 이렇게 차례대로 A분의 B, A분의 C, A분의 D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호는 맞불마, 맞불마 이렇게 된다. 요것도 엄밀히 말하면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건데 다음에 이제 심학습 할 때 심학습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 이걸 증명해 줄까? 집에 가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봐. 그러니까 근과 계수에 관계는 아까 내가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치워버리자. 여기 주소 설정은 요거고 고차 방정식 중에서도 3차 방정식에 근에 대한 성질로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그것도 좀 있을까요? 근데 아까 내가 잠시 이야기했던 게 식의 구조 식의 구현 아까 두 근을 알고 있을 때 식 구현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슨 말인고 하니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 근을 알파, 베타가 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때 이렇게 식을 구현할 수 있었지. 두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전개를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라는 거고요. 전개 줬어 그냥. x 계수 그 다음에 상수 되지? 그러나서 봤더니 진짜로 우리가 이것분의 이거 봤더니 두 분의 한 맞네. 맞지? 우리가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가 두 분의 합이잖아. 근데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것분의 이거가 진짜 두 분의 꼭 맞네. 맞지? 계수들. 그래서 우리가 식의 구현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온다는 게 보여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봐봐. 이것 또한 x-알파, x-베타 세 근을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구현할 수가 있고 얘를 전개해보면 진짜 얘네들이 나온다. 이것 또한 식을 구현을 통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해낼 수가 있다. 꼭 집에서 한번 해봐. 전개로. 원래라면 이거 이제 기본 학습할 때 하는 건데 아마 너도 이제 봤을 거야. 방문했으니 분명히 해줬을 거거든. 원리를 되게 중요하시는 분이라서 방문했으니 했을 건데 기억이 안 날 거거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에 거 이거만 한번 할게요. 그러면 통분해야지. 너 알파야? 그럼 베타 감마를 곱해주는 거. 베타 감마를 곱해주는 거. 너 베타야? 그러면 알파 감마를 곱해줘. 알파 감마를 곱해줘. 너 감마야? 알파 베타를 곱해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세근의 곱은 그러니까 공식은 억지로 외우지 말고 문제 적용시킬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써보고 보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아까 세근의 곱은 요거는 두 근의 합, 세근의 합. 얘는 두 개씩 곱한 것들끼리의 합. 그 다음에 얘분의 얘가 세근의 곱.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서 이미지로 그냥 외우는 거야. 이미지로 그냥 써먹는 거야. 합, 두 근들끼리의 곱, 세근의 곱. 이렇게. 그러면 너가 세근의 곱이구나. 근데 세근의 곱은 맞불마라서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주게 되면 결국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1이 되는 거지. 원래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럼 마이너스 1을. 그러니까 지금 1분의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 마이너스까지 고려해줘서 얘가 1이 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서로 두 분들끼리의 곱은 이것분의 이거였다는 거지. 결국 A분의 C였다는 거지. 3이었어. 요거는 부호가 플러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지. 나머지는 집에 가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
예제 5번도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풀어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예제 4번이랑 똑같은 거라서 원래라면 좀 안 풀어줘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마찬가지로 이거만 한번 연습만 해보자. 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네. 그러면 세근의 합이 나올 것이고 그 세근을 서로 곱한 것들끼리의 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세근 알파 베타 감마를 곱한 게 나올 것이야. 오케이? 그러면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돼서 얘가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분들끼리의 곱의 합은 요것분의 얘가 돼서 근데 그거의 부호는 아까 마뿔마였거든. 마뿔마. 그거의 합들은 1분의 마이너스 2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요것도 1분의 1이 되는데 1분의 1이 되는데 마뿔마 이 마이너스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를 알고 근데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얘를 세근으로 하는 3차 식인데 개수가 1인 식을 구하래. 그럼 나는 이번에는 얘네들의 세근이네. 그럼 나는 얘네들의 세근의 합을 구하고 세근의 합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세근의 서로서로의 곱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세근을 이번에는 세근의 곱을 또한 구하고 이거 전개해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지금 보면 이것만 한번 보여볼까? 알파, 베타, 감마의 합이 나오겠지. 그게 아까 막 1이라고 했지. 그리고 1 있고 이거 3개 더하면 1인데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이 그러면은 3개가 더 있으니까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도 전개해줘서 그렇게 쭉 풀어보게 되면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1 4, 3, 마이너스 1 얘가 3이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대.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면 돼. 아까 앞에 거라서 똑같은 거라서 앞에 이제 예제 4번의 응용 문제거든. 그래서 안 풀어줘도 되는데 그래도 한번 컨셉만 잡아줄게. 그래서 나는 지금 의미가 중요하다고. 말이 중요한 거지. 문자의 형태지 마. 문자에 얘 알파 베타 감마는 지금 요거의 해였다고. 요거의 해.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3차 방정식의 해는 요것들이라고. 알파 베타 감마에 각각 1씩 더한 것들을 나는 해로서 알고 싶다. 그래서 요거의 해 나는 계속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이야기 안 하고 세근의 합이라고 이야기했거든. 의미로 잘 머릿속에 들어갔어. 의미로. 그래서 세근의 합이 1이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난 세근의 합을 구하면 되지. 요 세근의 합을 구했더니 결국 4가 나올 거란 거지. 요 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근들끼리 곱한 것들끼리의 합.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금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 그리니까 두 근의 곱. 그 두 근의 곱들을 각각 더한 것들. 그걸 구했더니 3이 나올 거래. 뭘 이용해서? 요 식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이번에는 세근의 곱. 그러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이렇게 계속 이제 문자에 현혹돼서 머릿속에 공식을 외우게 되면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냥 의미로서 세근의 합, 두 근 곱들의 합, 그 다음에 세근의 곱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된다. 그럼 봐봐. 4와 3과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거든. 그럼 나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뭘 구현할 수 있냐면 식 자체를 또 구현할 수가 있는 거야. 아까처럼 세근을 알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의 형태로서 또 우리가 식을 구현할 수도 있었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지고 바로 구할 수도 있었다. 왜? 아까처럼 저렇게 식 구현하는 거와 근과 계수와 관계가 따로가 아니었고
식 구현하는 거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왔지. 그럼 거꾸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아니고 식도 구현할 수가 있다. 식 구현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식을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1이라 했거든. 야, 최고차의 계수가 1이야? 그러면 2차 식이 있고 그 다음에 1차 식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한번 하나씩 찾아보자. 우리는 알고 있어. 이것분에 이거가 세근의 합이라는 걸 알고 있어. 마이너스 붙여서. 얘를 이제 네모라고 해볼까? 그러면은 1분의 네모. 근데 마이너스 붙여서 1분의 네모가 뭐라는 걸 알고 있다? 세근의 합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러면 네모는 마이너스 4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맞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는 이번에 세모라고 해볼까? 1분의 세모, 1분의 세모. 이때는 플러스였거든. 맞불마. 그때 값이 3이라는 걸 알고 있다. 그럼 세모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인데 그 마이너스 1은 뭐? 1분의 요놈이다. 1분의 요놈. 근데 마찬가지로 얘는 맞불마였기 때문에 결국 네모는 플러스 1이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까 예제 4번은 원칙적인 문제라서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썼다면 이 문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인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식을 구현하는 문제였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냥 하나의 어떤 유형이 아니라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유형에 파생되는 하나의 유형이다. 왜? 근과 계수와의 관계라는 것은 아까 내가 증명을 통해서 꼭 해봐야지. 집에 가서 식의 구현을 통해서 탄생했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체가 식의 구현에서 탄생한 거라고. 그러면 이제 얘가 엄마야. 엄마가 얘를 낳은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엄마를 찾아가는 거지. 이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식을 또 구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뭐냐면 이런 어떤 논리적인 근거에 대해서 선이 약하면 머릿속에 이 선이 좀 흐릿하게 잡혀있으면 수학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문제들마다 다 다르게 느껴지는 거야. 이 문제 따로 이 문제 따로 예시 4번 따로 예시 5번 다 다른 문제로 느껴지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잡고 있으면 같은 문제로 보인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가 식의 구현이랑 똑같은 탄생의 비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한 번쯤 식을 구현해 보려고 노력을 해본 척하다는 거예요. 그냥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해놓고 식 구현하는 것을 떠올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시간 지나면 이렇게 풀어놓고 여기로 못 간다고. 근데 연결고리들을 딱 만들어 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찾을 수가 있다. 그 연결고리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합니다. 어떻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태생적으로 식의 구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거꾸로 한번 엄마를 찾아서 연어가 저기 뭐냐 산란기 때 저기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다시 한번 우리가 식의 구현 쪽으로 가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런 것들 꼭 복습할 때 이거 시간 지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너를 납득시켜줬지만 너꼴로 체화를 시키려면 내가 계속 강조했었던 오답노트에다가 정리하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거든.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기를 하게 되면 사람의 머리가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랬었어. 필기를 하면은 이 문제를 이해를 하면서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논리적인 것들을 점검을 하면서 필기까지 한다? 나는 못했어. 나는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순간 이게 안 됐거든. 완성도가 떨어졌거든. 그래서 나는 최대한 필기를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서 집에 가서 도착하자마자 복습을 하면서 그때 필기를 했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근데 우리는 너도 최대한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데 오답노트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 적으라는 거지. 근데 이제 굳이 나처럼 외워서 집에 가자마자 막 하다 보면 또 기억 안 나는 것들이 있거든. 그러면 좀 아쉽잖아. 그래서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잘 활용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꼭 잘 오답노트 같은 거 정리할 때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결국 오늘 할 거에 한 3분의 2에서 2분의 1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괜찮아. 뭐 진도 나가는 것보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다뤘다고 생각하거든. 우와! 이래서 내가 멀티플레이가 안 돼. 나 이거 지우면 안 됐었다고 지금 할 건데. 지금 연립 방정식이랑 부정 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다음 시간이라고 하면 다다음 또 지금 뭐냐 시험 치고 복귀하고 와서 일 가능성이 높던데. 지금 이제 특수한 형태로서 요거 한 개만 보고 마실 거거든. 시간이 조금 빠듯하긴 한데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줬으면 좋겠고, 요거 한 개만 보고 이제 마실 거야. 특수한 형태로서 결국 얘는 다 똑같아. 우리가 복소수에서 했었던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단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봐봅시다. 요건 집에 가서 한번 이거는 아까도 내가 지금 지웠는데 결국 얘는 요거에 허근의 성질이 쓰이는 유형입니다. 허근의 성질. 얘는 지금 이 유형은 뭐냐면 오메가라고 해서 요거와 요거의 성질이 쓰이는 문제야. 그 성질들을 쓰는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성질을 잘 정리만 해놓고 문제 속에서 적응만 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성질들만 한번 점검을 하고 요 문제 한 개만 풀고 마치도록 합시다. 5분 안에 끝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게 일단 가장 첫 번째로 느껴져야 돼. 되겠어? 내가 뭘 해준 거냐면 얘를 1을 넘겨줘서 얘를 인수분해줬어. 근데 얘를 요거를 느껴야 돼. 얘가 지금 A 3승 마이너스 B의 3승 얘를 갖다 줘. A가 X고 B가 1이야. 그래서 얘를 요 공식 있잖아. 요걸 쓰는 거지. 요 인수분해 공식. 되니? 그래서 얘가 지금 X 마이너스 1. 얘가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되겠지? 그걸 쓴 거야 지금. 됐어?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얘는 넘겨주게 되면은 X 세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면 요 공식을 쓰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얘가 X 플러스 1이 되고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넘겨. 되지? 인수분해 일단 한 거야. 집에서 꼭 한번 이거는 손으로 내가 직접 인수분해 유도해내는 과정이 제일 더 중요해. 얘는 이 성질을 쓸 거기 때문에 그 성질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근데 가만 봤더니 요걸 만족하는 해가 x가 1도 있지만 요걸 만족하는 해를 찾아보니까 x가 1도 있지만 요거를 만족하는 해, 얘가 이제 핵심인 거야. 얘를 0이 되게끔 만족하는 x를 찾았을 때 얘가 허근이라고. 허근. 요 놈이 x가 되도록 하는 그 x, 요 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가 허근이라고. 그 허근이 중요하거든 지금 여기서. 그랬을 때 나는 여기다가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그 x를 근의 공식까지 구할 수 있겠지. 근의 공식까지 구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될 거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빼기 4니까 3i가 될 거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야. 얘도 꼭 집에 가서 한번 근의 공식 한번 찾아봐봐. 왜냐면 이 형태로도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근을 이렇게 줘. 그럼 너가 이 식을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이 근의 형태도 잘 눈에 박아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요 놈이다. 얘는 안 중요하다. 나는 지금 요거가 0이 되도록 하는 이 오메가, 요 해가 되게 특수한 해란 말이야. 왜 그런지는 조금 더 설명을 하더라고. 얘가 왜 그 많은 허근들 중에서 왜 얘가 유니크하냐, 왜 얘가 특별하냐, 그건 조금 더 설명을 하긴 하고. 하여간 얘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오메가라고 이름을 붙여. 이 x라는 해를 달리 내가 오메가와 얘가 플러스일 때 오메가라고 한다면
켤레잖아, 켤레. 마이너스 T도 오메가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다. 그 성질들이 이제 나온다. 내가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어봐. 오메가가 해지. 그러면 해를 넣으면은 그 식이 성립하겠지. 오메가가 넣어도 똑같을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얘의 해를 넣었을 때 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오메가는 얘의 해이기도 하지만 얘의 해이기도 하잖아. 맞지? 그럼 여기 넣어도 만족해 줄 거라고. 오케이? 마찬가지로 요 놈의 오메가도 얘 오메가 요 오메가 그냥 이름만 붙인 거야. 지금 생긴 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로 다르지만 얘랑 다르지만 그냥 이름은 똑같이 붙인 거야. 얘로 나올 수도 있고 얘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메가가 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넣게 되면 식이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메가가 얘 해이기도 하지만 요 놈의 해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줘도 식이 만족합니다. 요 성질을 많이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더 나와봐. 집에 가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얘가 된다는 것을 한번 꼭 보여주고 그 다음에 꼭 손을 써봐야 돼. 그러고 나서 어떤 성질을 쓰인다? 이 두 가지 성질을 쓸 거라는 걸 너가 직접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계속 써줘야 돼. 한 100번 정도는 진짜. 나도 학교 다닐 때 나올 때마다 계속 썼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나는 써먹을 거다. 얘 두 개를 써먹을 거야. 갖다 옆에다 적어놓고 어떻게 하면 이 식을 요걸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오메가의 제곱은 봐봐. 오메가의 제곱은 얘를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지. 그럼 나는 차수를 낮춰주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라 날라가네? 얘가 보여야 된다. 오메가 제곱자리에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를 넣어줬어.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오메가를 넣어줬어. 그래서 날려줬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그 생각을 하나요? 많이 하다 보면 보인다고. 뭐야? 이 두 개 합치면 얘잖아. 분자, 분모잖아. 그러니까 얘를 분자로 내지는 얘를 분모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요것 또한 느껴져야 돼. 이 두 개 더하니까 지금 얘야. 그럼 분자가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거든. 분자가. 그러면 너 넘어가봐. 마이너스 오메가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또 얘도 날라가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여기서 마이너스 1, 여기서 마이너스 1. 너 또한 이거 더하니까 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네. 그러면 분모로 이번에 한번 바꿔볼까?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를 남겨두고 야 1, 너 넘어가.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날라가서 또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이거를 푸는 방향만 잘 설정하면 되는 거야. 뭘 이용한다? 오메가의 성질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얘만 적어놓고 옆에다가 적어놓고 푸는 거야. 이거는 야구가 아니라 이거는 뭐 요령이 아니라 이 유형 자체의 탄생의 목적이야. 이거 자체를 적어놓고 어떻게 이 식을 써먹을까? 이게 핵심이야. 어떻게 이 식을 써먹을까? 어떻게 이 식을 써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식을 써먹을까? 얘를 보면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더 많이 쓰이는 것은 2번이 아니고 뭘 쓸 거냐면 얘를 쓸 거야. 지금 오메가 상승이 1이거든. 우리가 복소수 할 때 내가 굉장히 강조했던 거야. 1이 나오면은 획이 있어. 다시 반복이 될 거라고. 그래서 봐봐. 오메가 1승은 뭐 오메가가 뭐고 오메가 2승은 방금도 봤듯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오메가 3승을 하게 되면 1이 된대. 여기다가 오메가 곱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난 지금 오메가 1승, 2승, 3승에 대한 어떤 성질을 찾고 있어. 그래서 얘는 얘를 쓴 거고 얘는 얘를 쓴 거야. 근데 오메가 4승은 이제 한번 여기다 오메가를 곱해보자. 오메가가 이렇게 되겠지.
오메가의 5승은 여기다가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제곱이니까 오메가의 제곱은 다시 이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또 오메가를 곱한 오메가 6승은 또 다시 1이 될 거야. 왜? 오메가의 3승이니까. 힘들지? 뭐 조금만 참자. 아니고 이제 거의 끝났어. 근데 그 어? 그러니까 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면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그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자. 아니 근데 2승이랑 5승이랑 어떻게 같아요? 아 여기다가 오메가를 곱했어. 자, 오메가 4승이 지금 오메가 1승.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오메가 곱하고 우변에다가 오메가 곱하면 오메가 4승 되고 오메가가 되지. 그러면 오메가 제곱에서 오메가 또 곱해서 3승 되려면 우변에 되면 곱해도 돼. 곱해도 똑같이 1이 나올 거거든. 왠지 봐볼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되지. 우변이. 맞지? 근데 봐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빼기 마이너스 오메가 얘 두 개가 여기 넘어갔다 생각해봐. 그럼 얘가 1이 되겠지.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이미 뭐 답에 스포되어 있는데 오메가 3승은 1이라는 거 알고 있는데 굳이 오메가 곱해줄 필요 여기서는 굳이 곱해줄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복소수 할 때 계속 곱해줬었지. 그리고 핵심은 1 나오면 땡큐 계속 3을 주기로 반복될 거다. 그래서 이 복소수 왜 이 오메가가 중요하느냐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 때문이라고. 왜 그 많은 허근들 중에서 해필이면 요 허근이 왜 유의미하고 왜 중요할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지. 그 허근 중에서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거야. 3을 주기로서 계속 반복되는 규칙성이 있는 허근이기 때문에 원체 중요한 허근이라서 오메가라고 이름을 다시 붙여준 거야. 뭐 때문에? 얘 때문에. 반복성. 그래서 요 문제는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일단 반복될 거야. 지금 가보자.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 오메가 4승 오메가 5승 오메가 6승 쭉 갔다고 해보자. 그럼 일단 야 오메가의 중요한 이유 또 하나 심지어 0을 만들어줘. 3개 더하면 그럼 이렇게 너 3개 더하면 0이 된대. 되니? 이 3개 더하면 0 된다는 거죠. 1 오메가 제곱. 네. 그 다음에 오메가 3승은 1이라며. 오메가 3승은 1이라며. 그 다음에 오메가에다 얘 1이니까 여기다가 오메가 곱하면 얘가 오메가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오메가 제곱일 것이고. 그죠? 반복되니까. 야 뭐야 너도 0이네. 이 3개 더하면 0이라며. 돼? 느낌이 와? 이게 오메가가 중요한 이유. 0과 1의 콜라보.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차수가 높아져도 다시 어차피 원상복귀 시켜주고 3개 더해봐야 어차피 0이야. 그 다음 것도 3개 더하면 0이 되겠지. 계속 3개씩 더할 때마다 다 0이겠지. 그러면 총 몇 개가 있는지 보자고. 봐봐 얘는 21승 1승부터 21승까지 총 21개가 있고 그 다음 1개가 더 있지. 22개가 있지. 22개 항이 22개야. 근데 3개씩 0이네. 3개씩. 그러면 얘는 3개씩 0이 되는데 총 7세트가 있을 것이고 한 놈이 남겠지. 그 놈이 뭐겠어? 마지막 놈. 앞에서부터 이렇게 묶어 나가기 시작을 한다면 다 0, 0, 0, 0, 0, 0, 0 이렇게 되면서 다 날아가고 마지막 남 요 놈만 남을 거라는 거지. 앞에서 다 날아가고 그래서 오메가 21승만 남는데 얘는 아까 뭐였어? 오메가 3승 주기로 계속 반복됐었지. 그럼 얘는 오메가 3승에다가 7승이라고 생각해줘도 되고 계속 반복될 거야. 3개씩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반복 되는데 다 얘가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1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쭉 가서 마지막 남는 것도 마찬가지로 1 한 개 남겠지. 그래서 얘는 1 오메가 3승 얘가 1의 7승이니까 1로 봐도 되고 아니면 요거 자체가 결국 1 한 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래서 본질을 알자. 본질 왜 우리가 오메가를 배워야 되는데 그 허근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허근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오메가라고. 1대5입니다. 그리고 얘도 조연 역할을 해준다. 야, 너 공장 같은 역할이 뭐지? 야, 너 죄다 얘네들 다시 이렇게 만들어줘. 1. 너가 저렇게 다시 환원시켜줘. 그럼 내가 다 0으로 보내버릴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0. 이렇게 만들어주고 0. 이렇게 만들어주고 0. 다 0. 이렇게 된다는 거지. 느낌 와? 그래서 일단 요거 먼저 알죠. 왜 오메가를 배우는지 먼저 알죠. 복소수의 성질을 써먹는 거예요. 여기서 뭐? 획일성. 계속 1로 반복될 거라는 거. 그게 이 문제에서 단적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는 뭘 알자? 오메가의 성질을 써먹는 거니까 이거 두 개 접고 시작을 하자.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안 쓰였지만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두 개가 나오는데 근과 개수와의 관계. 요 두 분이 혈례라. 그러면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두 분의 곱은 1이 된다는 것이. 얘도 쓰기도 돼. 그다음 얘 또한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두 분의 합은 1이고 두 분의 곱은 1이고 이것도 쓰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 네 가지가 다 쓰이거든. 그래서 항상 네 가지를 접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래서 처음에는 오메가 문제 나왔다. 무조건 인수분해 해보고 이 네 개를 접고 문제를 풀어봐봐. 일단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알겠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조금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